지영, 51세. 새 아이의 엄마이자 20년 넘게 작은 미용실을 운영해온 여성입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가족의 아침을 차리고 시부모님의 안부를 살피고 미용실 문을 여는 살.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여 27년의 결혼 생활이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평범한 중년 여성의 삶이었죠.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는 누구에게도 쉽게 꺼낼 수 없는 무게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시댁을 20년 동안 모시며 느꼈던 외로움, 아파도 쉴 수 없었던 순간들, 그리고 11년 전 그날의 기억. 2014년 지영이 40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무심코 만졌던 가슴에 작은 혹 하나.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하지만 병원을 찾았을 때 들었던 의사의 말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지영씨, 유방암입니다. 2기 후반이에요. 빠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당시 큰딸은 고등학생, 둘째 딸은 중학생, 막내 아들은 초등학생이었죠. 내가 이렇게 쓰러지면 우리 애들은 어떡하지? 두려웠습니다. 죽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아이들을 남겨두고 갈까봐. 남편 혼자 새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시부모님은 어쩌나?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무너질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니까요.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을 때도, 구토가 멈추지 않아 아무것도 먹지 못했을 때도 지영은 아이들 앞에서만큼은 웃으려 애썼습니다. 엄마 괜찮아. 금방 나을 거야. 치료를 받으면서도 미용실 일을 완전히 멈출 수 없었습니다. 생활비도 벌어야 했고 시부모님 용돈도 드려야 했으니까요.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지영은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렇게 2년간의 긴 싸움 끝에 기적처럼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지영씨.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날 지영은 병원 화장실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 아이들을 계속 지켜볼 수 있다는 기쁨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이제 다 지나갔어. 이제부터는 행복하게 살 거야. 지영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죠. 미용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아이들의 학교 행사에 참석하고 시부모님을 더 정성껏 모셨습니다. 마치 병을 이겨낸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처럼 그렇게 평온한 1년이 흘렀습니다. 2023년 가을이었습니다.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간 병원에서 지영은 다시 한번 운명을 마주했습니다. 지영씨, 앉으세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반대쪽 유방에서 암이 발견됐습니다. 재발입니다. 이번엔 3기예요.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의사의 입이 움직이는 게 보였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 제대로 들리지 않았죠.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단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왜 또 나야? 내가 뭘 잘못했길래? 진료실을 나와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앉아있을 뿐이었죠. 11년 전에도 싸웠고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암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더 강하게, 더 무섭게. 27년을 살며 시부모님 모시느라 내 몸 돌보지 못했던 게 잘못인가? 아파도 참고 일했던 게 벌인가?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몰아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참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아이들은 또 얼마나 놀랄까? 특히 11년 전 엄마의 투병을 기억하는 큰딸은 얼마나 가슴 아파할까?
하지만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긴 싸움이 될 테니까요.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지영은 가족들을 거실에 모았습니다. 남편과 새 아이, 5식구가 소파에 둘러앉았죠. 엄마가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 아이들이 엄마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낀 거죠. 오늘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들었는데 암이 또 생겼어. 이번엔 반대쪽에. 큰딸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둘째는 눈물을 주르륵 흘리기 시작했고 막내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봤죠.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더 챙겼어야 했는데 당신이 아픈데도 일만 시켰네. 엄마, 우리 같이 이겨낼 거야. 이번에도 이길 수 있어. 11년 전에도 이겼잖아. 엄마, 내가 아르바이트 더 할게. 병원비 걱정하지 마. 엄마, 아프지 마. 엄마 없으면 안 돼. 지영은 아이들을 하나하나 안아주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있어서 다시 싸울 힘이 생긴다고 말해주었죠. 그날 밤 남편과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이번엔 미용실 문 닫아 몸이 먼저야. 돈은 내가 벌면 되고 애들도 다 컸어. 당신 건강이 제일 중요해. 지영은 20년 넘게 운영해온 미용실이었지만 남편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제는 생존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였죠. 며칠 후 단골 손님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사정을 설명하고 미용실 문을 닫았습니다. 건강 회복하면 꼭 다시 뵙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어요. 마지막 날 미용실 문을 잠그며 지영은 또 한 번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만이 아니었어요. 이제 온전히 나 자신을 돌볼 수 있다는 작은 위안도 함께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병원 예약을 잡고 수술 날짜를 정하며 치료 계획을 세워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죠. 바로 주거 문제였습니다. 지영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은 시아버지 명의였습니다. 결혼 초부터 시댁집에 함께 살다가 7년 전 시부모님이 따로 나가면서도 집은 여전히 시아버지 소유로 남아 있었죠. 너희가 여기서 계속 살아라. 언젠가 명예 넘겨줄게 걱정 마. 그 말을 믿고 20년 넘게 이 집에서 살았습니다. 보일러 고치고 도배하고 아이들 키우며 이 집에 정을 들였죠. 그런데 지영이 암 재발 소식을 시댁에 전한 후 며칠 뒤 시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영아 집 비워라 내가 팔 거야. 네. 아버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저희가 여기서. 너 또 암 걸렸다며? 치료비 얼마나 들지 뻔하지. 우리한테 기대하지 마. 우리도 먹고 살아야 돼. 그리고 집은 내 거야 나가라. 귀를 의심했습니다. 20년 동안 시부모님을 정성껏 모셨습니다. 아플 때 병원 모시고 다니고 식사 챙기고 친딸처럼 모셨는데 돌아온 건 냉정한 통보였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어디 가서 살라고요? 제가 지금 아픈데. 그건 내 팔자야. 내가 알 바 아니고 병원비도 네가 알아서 해. 나는 한 푼도 안 줘. 빨리 나가.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영은 멍하니 핸드폰을 쥐고 서 있었죠.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버림받는 거구나. 시아버지의 말에 상처받았지만 지영은 마지막 희망을 걸었습니다. 이혼 후 혼자 사는 시어머니였죠. 비록 시아버지와 헤어졌지만 며느리를 예뻐해 주셨던 기억이 있었으니까요. 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저 지영이에요. 어머님,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응, 뭔데? 어머님, 저 암이 또 재발했어요. 이번엔 3기래요.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아버님이 집을 비우라고 하셔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대답은 그래?
또 걸렸어. 그건 내 팔자지 뭐.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 우리도 우리 살기 바빠. 기대하지 마. 어머님, 제가 그동안 얼마나 됐어, 알았으니까. 나 바빠 끊을게. 또다시 끊긴 전화. 지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픈 사람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 27년의 세월이 무색했습니다. 설날, 추석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 아프실 때마다 병원 모시고 다녔던 시간들, 힘들어도 웃으며 살갑게 대했던 모든 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지영은 남편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당신, 우리 어떻게? 집도 나가야 하고 병원비는 또 얼마나 들지?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더니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우리끼리 살자. 부모님과의 인연은 오늘로 끝내자. 뭐라고? 나도 참았어. 27년 동안 당신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다 봤어. 당신이 아플 때도 부모님 용돈 드려야 한다고 챙겨드려야 한다고. 당신 몸 상하는 줄 알면서도 나는 아무 말 못했어. 근데 이제는 아니야. 당신이 이렇게 아픈데 집 나가라고? 도와줄 수 없다고? 그게 부모가 할 짓이야? 나는 이제 당신하고 애들만 생각할 거야. 부모 자식 인연도 끊을 수 있어. 이럴 때는. 지영은 처음으로 남편이 자신의 편에 완전히 서 있음을 느꼈습니다. 27년 만에 처음이었죠. 두 사람은 그날 밤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시댁과 완전히 연을 끊기로. 다음 날 남편은 시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저 민수예요. 집 나가라고 하셨죠? 알겠습니다. 한 달 안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저도 아버지한테 더 이상 연락 안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끝입니다. 시아버지가 뭐라 말하려 했지만 남편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께도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냈죠. 어머니, 그동안 지영이가 많이 고생했습니다. 이제는 저희끼리 살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세요. 그것이 마지막 연락이었습니다. 한 달 후 지영 가족은 작은 전세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시댁집보다 훨씬 작았지만 이 집은 온전히 그들만의 공간이었죠. 작지만 여기가 진짜 우리 집이네. 엄마, 여기가 훨씬 좋아. 우리끼리 있으니까. 이사를 마친 후 지영은 본격적으로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수술 날짜가 잡혔고 항암 치료 일정도 확정됐죠. 병원에서 만난 주치의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지영 씨 3기지만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11년 전에도 이기셨잖아요. 이번에도 할 수 있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시작된 항암 치료는 여전히 고통스러웠죠. 머리카락이 다시 빠지기 시작했고 입맛이 없어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11년 전과 다르게 지영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여보, 오늘은 이거 먹어봐. 당신이 좋아하는 거. 엄마, 내가 모셔다 드릴게. 걱정 마. 엄마, 오늘은 내가 청소할게. 엄마는 쉬어. 엄마,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 말해줄까? 엄마 기분 좋아질 거야. 가족들의 사랑이 지영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영 자신이 달라졌어요. 이번에는 나를 위해 싸우는 거야. 나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 6개월간의 항암 치료가 끝나고 정기 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미소를 지었죠. 지영 씨 암세포가 많이 줄었어요. 이대로 가면 충분히 완치 가능합니다. 지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치료를 받는 동안 지영은 같은 처지의 환우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서로 힘든 이야기를 나누고 격려하며 함께 버텼죠. 지영 씨, 우리 완치하면 여행 가요. 우리끼리. 맞아요.
제주도 가서 맛있는 거 실컷 먹어요. 그렇게 지영은 새로운 인연들을 만들었습니다. 과거에는 시댁 관계에 얽매여 있었지만 이제는 자유로웠죠. 1년 후 지영은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완치였죠. 축하합니다, 지영 씨. 정말 잘 이겨내셨어요. 병원을 나서는 지영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남편과 새 아이가 병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엄마, 축하해. 우리 엄마 최고야. 엄마, 사랑해. 정말 수고했어. 엄마, 이제 안 아프지? 영원히? 그래, 이제 괜찮아. 엄마 안 아파. 지영은 미용실을 다시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작은 일자리를 구해 여유롭게 일하기로 했죠. 건강이 최우선이니까요. 그리고 남편과 함께 작은 카페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이서 천천히 여유롭게 할 수 있는 일이었죠. 이 카페 이름은 다시 봄이야. 우리 인생에 다시 봄이 온 거니까.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고 지영의 카페는 따뜻한 분위기로 소문났습니다. 지영의 미소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시댁과의 연락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괜찮았어요. 오히려 홀가분했죠. 나를 버린 사람들에게 미움을 품기보다 나를 지켜준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살자. 그것이 지영의 새로운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지영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녀의 인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당신도 지영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아픈 몸을 이끌고 버티고 계신가요? 혹은 주변 사람들의 차가운 말에 상처받고 계신가요? 지영이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은 충분히 강해요. 이미 오늘까지 버텨온 것만으로도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를 버린 사람들 때문에 슬퍼하지 마세요. 대신 나를 지켜주는 사람들에게 집중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사랑하세요. 우리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아픈 것은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니 부디 자신을 너무 탓하지 마세요. 오늘도 누군가는 지영처럼 싸우고 있을 겁니다. 암과 싸우는 사람, 가족의 무관심과 싸우는 사람, 경제적 어려움과 싸우는 사람.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는 생각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영이 그랬던 것처럼요. 이 이야기가 오늘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지영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